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지역의 상생을 위해 국회의원 김유상은 오랜 시간 현장을 걸어왔다. 1년에 한 노사 평화의 전당인데 이게 노사 상생을 위해서 관계되는 부분들을 이곳에서 논의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곳을 기원학을 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서 노사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35년 넘게 이어온 노동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유상 의원은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오늘도 현장을 살핀다. 기획관이라든지 역사관들이 나는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 저 시설들이 회의실이라든지 각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노측이나 사측이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관하러 오는 손님들 그냥 이 부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런 어떤 부분들로 노사적인 홍이 같이 함께 해야 이게 좀 잘 만들어진다.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향한 바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 산단 내에 이 노사 이 평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탄생한 이 전당이 앞으로는 더 발전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체험관이나 교육관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가집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고민하는 국회의원 김유상을 만난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어온 국회의원 김유상에게 노동은 정치 이전의 삶이었다. 오늘은 오랜 시간 함께 노동운동을 해온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를 찾았다. 복지관 문제가 그 최고 현안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언제 착공이 작년에 들어갔나? 우리가 지난달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35% 정도 공동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쉼터를 만들고 거기 이제 이제 요지는 뭐냐 가니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이곳은 김유상 의원이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공간이기도 하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경상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복지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들도 중요하지만 또 미조직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임금 노동자들이 늘상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지역에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공간이 전무하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그리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료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는 지역 노동계의 현안과 노동자 복지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지금 공항 이전을 하려고 대구공항을 군위 쪽에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전 문제에 굉장히 좀 큰 난항을 좀 겪고 있어요. 이제 산업으로 이래 본다면 포항 쪽에 이제 철강 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법도 통과되고 이 산업 전환 시기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고 또 그 지역 이 산업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환을 이래 좀 지혜롭게 이제 전환을 좀 해나고. 노동 현장에서 시작된 고민은 지금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김유상 의원은 그 변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늘 우리 김유상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 좀 해주시라고 할 때
그때가 뭐 제일 이게 소통도 잘 되고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지역에 또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산업 그 병합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동료들과 나눈 이야기 속에는 그가 걸어온 방향이 담겨 있다. 노동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낼 것인가? 김이상 의원은 그 답을 국회에서 찾고 있다. 결국 현장의 어떤 모순된 문제들을 정치로 끌고 와서 법과 제도 안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그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최우선이 아닌가. 노동 현장에서 시작된 그의 경험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거치며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현재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터와 사회를 위한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정말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뭐냐? 그 현실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법안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고 그렇게 이 국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김이상 의원은 국회에서 또 다른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자본과 함께 고용 구조의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빨라지는 시대, 일터를 둘러싼 환경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또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중 하나인 합리적 고용 연장 제도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기회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들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은 생산성 유지와 임금의 보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업종별 특성을 세밀히 좀 살펴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완책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노동과 고용을 둘러싼 과제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이상 의원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살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동을 둘러싼 과제들은 국회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된다. 노동과 고용, 산업 현장의 안전과 권익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중동 사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국내 에너지 수급을 위협하고 있고 그린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유지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은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이상 의원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방안을 살피며 논의를 이어간다. 11월부터 시작될 월성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값싼 전력 공급의 공백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위협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할 수 있는 행정적 또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좀 조속히 검토하셔가지고 에너지 수급 문제에 이어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 보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14명의 아까운 우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60여 명의 부상자들이 이제 발생했고 이런 대형 참사가 이래 발생되는 게 자주 이렇게 발생이 되는 국민들의 걱정도 굉장히 큽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다. 때문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가 아닌 예방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임원들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대로 지속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큰 대형 사고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희상 의원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살피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점검한다. 일터는 누군가의 생계이자 가족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노동을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산재 예방으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안전한 일터가 주어질 때 노동자들의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과 맞닿아 있다. 김희상 의원은 산업재해를 막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산재 노동자들의 명예를 기리는 소중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 산재 노동자들과 그리고 피해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을 다할 것이고 또한 이 사회에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약속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 김희상 의원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합리적인 고용 연장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이미 3년이라는 소득 크레파스가 존재합니다. 이 공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신속히 메우냐에 따라 수백만 고령 노동자는 물론 청년 일자리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여하되 임금 체계 개편을 연계한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이 방법대로 신속히 고용 연장 제도가 마련된다면 고령 노동자는 물론 정년의 일자리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로 위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택시 노동자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어려움과 과제를 듣기 위해 김희상 의원이 현장을 찾았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고, 일하다가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이 주차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주차 시설도 좋고 식당하고 짐타고 겸해서 하면은 효과가 더 있겠다 싶어서. 운행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택시 쉼터. 택시 노동자들의 휴식과 소통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특히 기사들 에어롭점이 근무를 하다 보면 화장실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갖추고 에어컨 시설 및 냉난방이 다 되도록, 그래서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해온 김희상 의원. 그래서 이 공간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택시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 강도 높은 노동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이렇게 노동을 일을 하기 때문에 배외 영업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게 참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이 쉼터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오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길 위의 고된 하루 끝에서 맛보는 한 끼는 작은 위로가 되곤 했다. 오랜 시간 발길이 이어진 단골 식당. 변함없는 맛과 정성이 남아있는 곳이다. 농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음식들, 즉 된장찌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뉴는 시래기 된장찌개. 오래도록 익숙한 그 맛은 김희상 의원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옛날에 어릴 때 굉장히 배고픔을 느낄 때, 그때는 찐빵 하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국수하고 라면을 같이 삶아요. 옛날에는. 그래야 양이 많잖아. 양이 많고 맛있는 걸 느낀다기보다는 배만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시절이었고, 신문을 팔고 막노동을 하고 택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삶의 무게를 일찍 배워야 했던 시간들. 노동은 김희상 의원이 살아온 삶 그 자체였다. 잔업을 1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이 여가락하는 걸 모르고, 또 잔업 안 시켜주면 삐지는 거야. 잔업을 안 시키고. 왜? 잔업을 해야 월급이 조금이라도 많거든요. 넉넉하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며 한 끼의 소중함을 배운 김희상 의원. 그 경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됐다. 내가 오래 모시면서 겪어봤는데, 본인이 뭔가를 꿈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마음에 여놨다가 반드시 이루고 이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년이 얼마나 되셨어요? 36년 정도. 36년이요? 와. 지나온 삶의 경험은 오늘도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노동 이 약자들이나 또는 내가 이거 살면서 겪어왔던 그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걸 우리 보좌관들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인재를 키우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김희상 의원의 고민은 미래 노동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직업 전문 학교들은 산업 현장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며 실무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기술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부담이 적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도 시대에 맞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산업 현장을 바꾸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교육과 직업 훈련이 감당해야 할 역할도 더욱 중요해진다. 과연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김희상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너무나 현장이 어렵고 힘든 그 현실을 저는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직업훈련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또한 예산이 충실히 또 뒷받침이 되어야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기관에게도 좀 활력을 좀 되찾고 또 훈련 기관이 마음 놓고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질 좋은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결국 인재를 준비하는 일이다. 때문에 직업훈련과 교육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자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 된다. 김희상 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해법을 고민한다. 직업 훈련 기관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좀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고 또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 좀 충실이 돼야만이 직업훈련 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들이 양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질이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이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는 교육과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후 위기 시대, 안정적인 물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 공급 환경은 기후위기, 먹는 물 리스크 증가, 산업용수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산업 구조의 변화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기반 시설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작은 문제 시작해서 이 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자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일상과 맞닿은 문제부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까지 정책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은 결국 사람을 향한다. 좋은 정책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며 또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노동의 가치와 민생을 잇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온 시간. 국회의원 김희상은 오늘도 민생을 향한 시선으로 내일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정치는 누군가의 삶에 용기를 주는 도전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한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또 용기를 가지고 이 고난을 좀 극복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 나아짐 속에서 내 삶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